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월세는 5천만 원 곱하기 5.5%, 즉 연 275만 원이고 이를 월로 나누면 약 23만 원 정도 되니 5천만 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23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시중금리가 높을수록 전세금을 월세로 변경할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월세는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보증금 1억 원에 대해 월세는 약 1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거의 40만 원 정도로 내려갔었어요. 그 후에 금리가 다시 올라갔음에도 월세 금액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네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월세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진 게 현실이긴 합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조는 일이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재판장, 즉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은 말도 하고 재판 진행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배석판사는 별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게다가 반은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공부는 해야겠지요. 단독판사가 있고 합의부가 있습니다. 단독판사는 말 그대로 판사 한 명이 하는 것이고요. 합의부는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재판부입니다. 그리고 단독판사는 1심에만 있는 것이고 2심으로 가면 단독판사가 없습니다. 합의부의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나이든 사람이 제일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이고 재판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배석 판사, 왼쪽에 있는 사람이 좌배석 판사입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우배석과 좌배석은 누가 더 높을까요? 전자입니다. 사실 우배석과 좌배석은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차이가 많다면 빗으로 한 5기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소론이 길었는데요. 재판장은 재판 진행을 하느라 졸기가 어렵지만 배석판사는 졸기가 쉽겠지요. 제가 배석판사를 할 때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의 일인데요. 재판장이 거의 주무시는 것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고등법원 우배석 판사로 근무할 당시 전날 잠을 못 자서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부장님이 나중에 부르셔서 아주 점잖게 타일러 주시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재판 전날에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졸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혼 부부는 원래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사실혼 부부가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 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사실혼 부부의 상속권은 사실상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상속권이 없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실혼 부부에게 사실상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위 조문을 조금 설명드리면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한 경우라면 사실혼 부부의 상속권은 배제되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망인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부부와 상속인이 공동으로 임차권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는 것이 되겠지요. 다만 여기서도 조금 생각해보면 상속인이 1인이 있다면 상속인과 사실혼 부부가 각 2분의 1씩 상속을 받겠지만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제외하고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에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